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줍니까? 나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고. 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커스가 있는 사람인데. 네.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치열하게 사셨는데 네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운동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일하고 네네. 놀고. 근데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셨다고요. 네네. 네. 네, 사실 오토바이가 너무 그 당시에는 매력적인 거였고 그렇죠, 남자 학생한테는. 그렇죠. 그죠, 멋있죠. 엄마가 진짜 네. 싫어할 텐데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또 지방에 계시고 전 또 서울에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막 살겠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왜 사고 나면 주마등이 스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사실. 없어요? 네,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딱 부딪혔는데 그냥 차라는 말이 차가 끝나기 전에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 아니었고 이제 눈 떠보니까 이제 응급실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들어오셔서 살았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목격자분이신데 그래서 아저씨 왜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이랬는데 제가 차에 치여서 한 7, 8m 쭉 날아가더니 반대편 차로에 머리로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쟤는 즉사했다 이랬는데 제가 팔꿈치에 살점만 좀 떨어져 나가고 너무 멀쩡히 살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그때는 막 뭔가 착한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게 아까웠어요. 그냥 내가 못 쓴 돈 4천만 원 막 뭐 효도하자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바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 잘못하다간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렇게 사고 당했을 때 어때? 병원에서 좀 하나님 찾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 살려달라고. 당시까지만 해도 막 제가 하나님을 찾거나 이미 하나님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게 되게 모순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당신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신은 없습니다라는 말도 어쩌면 누군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계신 걸 아는데 계속 부정하는 거였어요. 네. 보통 이 정도 사고 나면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이제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만났나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나요. 아니지. 그래서 이제 병실에 있다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 나가자마자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게 에펠탑 앞에서 바게트빵 한번 먹어보는 거. 그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네. 맞아요. 피사탑 앞에서 피자 먹어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퇴원 날짜를 한 달 정도 땡겨서요. 졸업 안 했는데 저 그냥 여행 가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배낭 메고 유럽으로 처음 떠났고요. 유럽 14개국을 돌고 돌고. 그 여행을 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좀 지혜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역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는 하나님을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냐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나만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맞아요. 네, 뭔가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잖아요. 모세처럼 갑자기 막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하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돌고 마지막 여행지인 인도에 가게 됐고요. 이제 인도에서 이제 쓰레기 주워 먹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제 사모사라는 튀김만두를 막 먹고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돼지랑 소가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먹으라고 던져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물, 이제 똥오줌 섞인 오물이거든요. 인도는 카스체도가 있어가지고 길에서 똥오줌을 싸니까요. 근데 그 가축이랑 사람들이 싼 대소변이 섞인 오물을 먹는 그 가축들 사이에서 되게 조그만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그걸 같이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강한 분노가. 그러니까 왜 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너무 힘들게 자랐는데 나는 힘들게 자란 게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줍니까? 나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고 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커스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유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다 왕의 얼굴로 바꿔져 있는,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가 되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질됐구나.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예.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예.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날을 다니다 보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풍요 속에 사는 그림과 네.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빈곤의 그림을 같이 접하게 되잖아요. 저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울분이 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셨나 봐요. 그럼 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한국에 딱 돌아와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포항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네. 한동대 친구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예. 한동대가 뭔지 잘 몰랐는데 네네. 엄청 신앙심이 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 소그룹 나누는데 네. 난 되게 방황을 많이 하다 여기 왔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세례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걸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살았냐 이래서 저는 뭐 군에서도 술을 마셨으니까 네. 술 먹고 뭐 욕하고 이런 게 내 한 주 동안 나빴던 행동인 것 같다 네네. 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그 찬송가 중에 이제 소원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산이 저 되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예.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자꾸 산처럼 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이게 죄의 범위라는 게 네네네. 내가 생각한 죄의 범위와 이 친구들이 생각한 죄의 범위가 다르구나. 예.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저한테 술,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고 하는데 예.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흥미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술, 담배를 안 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요. 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도 일독을 하게 되고요. 예.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봤던 페이지를 또 보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 목매다는 이 성경이란 건 도대체 뭘까? 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나셨는데 네네. 캄보디아에서 또 화가 나셨다고. 네. 또 나셨어요. 캄보디아도 어렵죠. 네. 예. 그때 한동대 친구들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에게. 네. 전역을 할 거냐? 그래서 난 직업군인이 꿈이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는데 네. 난 직업군이 내 직업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행에서 뭘 느꼈냐 이래서 예. 난 되게 불공평하다는 걸 느꼈다, 인간이. 네네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애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동대에 있는 친구들이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 뵙게 된 거죠, 선교사님을. 그래서 캄보디아가 되게 최빈곤국인데 네. 한번 와보겠냐. 예. 그래서 이제 전역하자마자 캄보디아를 제일 먼저 가게 되죠. 네. 근데 캄보디아가 1975년에 그 폴포지라는 공산주의자가 맞아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요. 맞아요. 그게 이제 킬링필드 사건인데. 킬링필드 사건이죠. 네. 근데 거기 이제 문헌 자료들을 보면 이제 성인들은 총을 쏘거나 칼로 찔러 죽이고요. 네. 그 자식들은 복수를 할까봐 그런 표현이 적혀져 있어요. 다리를 잡고 아이의 다리를 잡고 나무에 쳐서 죽였다. 근데 그런 킬링필드가 문화재가 아니고요. 아직도 오지에 가면 마을 곳곳에 있어요. 아, 그래요? 마을 곳곳에 가면 아직도 이런 해골들이 올라오는 곳이 있고요. 근데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나는 목사님이 될 재량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중간 역할을 해주자. 그럼 결국에 그 중간에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좋아하던 이제 성경 구절인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처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모든 제품에는 다 그 구절이 들어가고요. 마침 생리용품 그 제품에 그 말씀이 다 새겨져 있어요? 네. 구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구절이 그냥 풀어내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인데 그걸 딱 봤는데 그냥 저에게 명하신 말씀 같아서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중간자 역할을 해라 라고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럼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캄보디아에서 직접 다 목격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네. 다녀오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품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는 네. 이제 유럽 갔다 온 내용을 책으로 썼고요. 네네. 이제 두렵다 그래도 나는 간다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네, 책도 썼어요. 네, 아이들에게 이제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빈공국 아이들이 집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교회와 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도와줘서 예. 그게 정말 12일 만에 다 완판됐어요, 조판이. 와. 그리고 이제 2세, 3세가 뽑아져서 처음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2채의 집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캄보디아를 가고 있는데 지금은 마을 학교도 지어졌고요. 이야.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한국에 이제 NGO 단체도 설립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로 사실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꼭 성공 사례를 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맞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아이들이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네. 네.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네.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실패의 연속이고 네. 네. 그건 성공과 실패로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고 제가 학교를 짓거나 집을 짓는 건 캄보디아에서 0.00001%도 안 돼요. 네. 네. 근데 마치 캄보디아를 엄청 돕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싫고 그래서 그런 일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까 걱정도 되고 예.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받는 것도 싫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점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신데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는지 너무 어느 훌륭하다. 저희도 오늘 이거 편집할까요? 뭐 가서 미술 봉사도 하시고 네. 또 뭐 아이스크림 사업도 하세요? 네, 아니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뭐 사주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캄보디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미술을 가르치는 이유가 예. 그 크메르어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 언어가 예.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글을 배우려면 막 한 진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크메르어가 되게 쓰기가 어렵고 읽기도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무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단어로 이제 나무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이 나무라고 알고. 예. 그리고 애들은 창의력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게 있는데 걔들은 동그라미를 주고 그려봐 이러면 아무것도 그리지 못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색종이를 줘도 똑바로 반으로 접질 못해요. 소근육 발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시켜서 애들의 두뇌 발달을 빠르게 만드는 게 그래서 교육을 심어주는 게 어쩌면 내가 사범대를 나온 이유가 아닐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그냥 꾸준히 조금씩 네. 사범대 나오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내셨나 봐요. 아무래도 남성이 그런 제품을 이제 뭐 판매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세상에 조금 시선이 좀 평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생리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네. 여러 마트 같은 데서 생리대를 자꾸 매입하고 예. 테스트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 회사가 처음에 면목동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약간 면목동 변태가 있다 이런 소문들이 좀 돌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도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애길래 생리대 저렇게 살까? 예. 네, 이런 질문들을 동네 분들이 많이 던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다량으로 구입해서 항상 사가시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죠. 근데 뭐 특별히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생리대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자라온 환경이 예. 이제 이런 편모 가정이나 이러다 보니까 예. 저와 비슷한 가정의 아이들을 예. 그 멘토링하는 자리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예. 이제 2015년도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멘토링하는 자리에서 너네는 경제적으로 뭐가 힘들어? 네. 뭘 갖고 싶어? 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대가 왜 비싸? 월경이라는 건 그냥 배 아프다가 빵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예. 그 친구들이 쌤은 생리가 뭔지 몰라요? 이래서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그게 왜 한 달에 몇 장을 써야 돼? 그랬는데 사실 남자분들은 한 달에 몇 장을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모르는구나. 모르죠.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 10대 아이들이 월경 주기가 더 길고 월경혈이 더 많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학교에 또 오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 달 평균 35장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생리대가 그때 비싸다 그래서 사봤더니 이제 4장에 2,000원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비싸야 될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가 네.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고 그냥 안 했었는데 네. 2016년에
이제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시작점으로 그날 SNS에 그냥 쓴 거예요. 예. 생리대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예. 왜 이런 걸 아무도 만들지 않을까요? 근데 네. 그 SNS 글이 하루 만에 이제 좋아요가 5만 개 넘게 달리고 댓글이 막 6천 개가 달리면서 예. 그 다음날 바로 네이버랑 SBS 뉴스 같은 곳에 예. 생리대 만드는 남자 이래서 제가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만들어. 아직 안 시작했는데. 네,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생리대 만드는 남자라는 타이틀이 갑자기 생기면서 사람들이 생리대 만들어 달라. 이래서 안 만들 수가 없게 돼버렸네요. 그냥 네. 언론에 먼저 나버려서. 네, 그래서 생리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워낙 지금 생리대가 품질이 또 유명해갖고 네. 여자들은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면 네. 너무 많이 쓰니까 평생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몸에 안 맞으면은 네네. 예,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좋은 제품이라서 입소문이 단단히 났어요. 네네. 근데 한 팩을 팔면 네. 한 팩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신다고. 네네. 무려 227만 장 기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네네. 현재 시작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예. 네, 산들산들이란 이름의 생리대로 처음 출시를 하게 됐고요. 예. 생리대가 허가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예. 2년 8개월 정도는 준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출시된 지 1년 반 만에 227만 장을 판매하고 또 그만큼을 기부하게 된 건데요. 예. 사실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할 만큼의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은 품질로 만들어서 10대 아이들이 써야 되다 보니까 예. 흡수력 좋고 그리고 얇고 예.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는데 예. 작년에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이 한번 난리 맞아요, 났었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없는 생리대 리스트를 공개해라 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그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위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네.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왜 홍보하지 않냐 그래서 예.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없는 건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제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굳이 못 느꼈습니다. 예. 해야 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 표현으로 약간 돈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해주셨던 사례입니다. 이야. 가격도 좋은 좀 저렴해요? 가격도 일반 시중가보다는 한 3분의 2 가격으로 저렴하고요. 네. 품질 좋고 싸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무조건 써야죠.